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NFL 3주차 빌스와 돌핀스 게임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이애미 돌핀스가 업셋, 즉 예기치 못한 승리를 거둔 경기였는데요. 2주차까지 완전체라고 평가받던 버팔로 빌스가 충격의 패배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점수판과 경기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이런 스탯라인이 이런 경기가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경기인데, 자 보면 총 전진 야드는 버팔로가 515야드, 마이애미가 227야드로 2배 이상을 버팔로가 전진을 했는데도 졌어요. 플레이 횟수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빌스는 무려 65번이나 플레이를 했는데 돌핀스는 단 30번밖에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어요. 즉 공격 기회가 빌스가 35번이나 더 많다는 건데, 이에 따라 공격을 진행한 시간, 즉 공을 소유한 시간은 빌스가 40분 40초고 마이애미가 19분 20초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여주는 게임이었습니다. NFL은 서로 공수를 번갈아 가면서 가지기 때문에 이러기 쉽지 않아요. 체감상 경기 내내 한쪽이 계속 공격에 성공하고 한쪽은 계속 실패해서 매번 공격권을 넘겨주는 것 같아도 막상 게임이 끝나고 시간 스탯을 보면 35분 대 25분 정도의 배분을 보이는 게 NFL인데, 빌스는 그걸 넘어서는 2배 넘게 공을 소유했었죠. 빌스는 18번의 서드다운을 맞이했는데 그중에 11번이나 서드다운 커버 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무려 60%에 달하는 수치에 포스트다운도 3번 중에 2번이나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게임을 정말 압도한 와중에도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체감이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해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스탯인지 설명을 드리면, 야구로 치면 9회까지 한 팀은 거의 매회 만루였고 한 팀은 한 번도 만루였던 적이 없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한 번도 만루였던 적이 없는 팀이 솔로 홈런 하나로 이긴 느낌인 거고, 축구로 치면 점유율이 한 8대1에 유효시팅이 20대1 차인데 상대팀이 이긴 느낌이에요. 여러모로 빌스 입장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득점으로 환산하지 못한 여러 번의 기회가 아쉬울 것이고, 돌핀스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빌스의 파상 공세를 계속 막아낸 게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인해 조시 알렌은 최근 7경기 연속 한 공격권 차, 즉 8점 차 이내의 경기에서 7연패를 하고 있는데요. 조시 알렌의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이나 관점은 엄청난 재능의 막강한 퍼포먼스로 리그 제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정적인 순간 패트릭 마홈즈에게 막히면서 그 꽃을 피우지 못했다라는 게 중론인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조시 알렌이 한 공격권 차가 났던 최근 7경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비등비등했던 7경기에서 모두 패배, 즉 7연패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A급 쿼터백의 기본이 좀 약자멸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확실한 승리를 챙겨가거나 약팀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고 짓밟는 것이라면, 특급 쿼터백은 강팀을 만났거나 팀의 여러 부분이 오늘따라 좀 제 컨디션이 아닌 박빙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인데요. 오늘도 경기의 한 시점에는 버팔로 빌스 주전 11명이나 필드에 올라서지 못하는 등의 부상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이토록 스탯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게임을 마무리 짓지 못한 건 특히나 또 2번의 게임의 기본과 같은 필드골 기회를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놓친 게 아쉽긴 합니다. 조시 알렌과 버팔로 빌스가 분명 리그의 초강팀이기도 하고 이번에 졌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스탯들이 경기 결과와 굉장히 상반돼서 좀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시즌 초반 가장 홈 어드밴티지가 강한 구장 중 하나가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의 홈구장입니다. 마이애미는 9월에 평균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덥고 엄청 습한 곳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몇만 명이나 응집한 구장이니 정말 끔찍하게 덥고 습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돌핀스가 정말 영리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구장 내 건물들이 교묘하게 지어져 있어서 홈팀의 대기석에서는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그늘이 싹 생기는 반면, 어웨이팀의 대기석은 그늘 하나 없는 땡볕이죠. 이러다 보니 각 쿼터 후반, 각 하프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더위와 습기가 빌스의 선수들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를 예외를 칠 수도 있고, 아마 AFC 이스트의 주인도 그들이 될 확률이 높을 정도로 강팀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확실한 마무리로서의 역량을 조시 알렌이 분명 키워야 할 겁니다. 돌핀스의 입장에서는 우선 투아 탕거블러의 약진이 참 엄청 큰 기쁨일 건데요. 이번 경기 내내 투아 탕거블러는 정말 환상적인 팔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패스를 공격수에게 던지는 걸 넘어서 수비에게는 안 닿고 공격수에게는 닿는 지점, 공격수가 공을 받고 그대로 달릴 수 있는 완벽한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탱포 투아, 그러니까 투아를 위해 탱킹해라 라는 슬로건을 달고 다녔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또한 무엇보다 팀의 최고 에이스이자 스피드스타들인 타이릭 힐과 제일린 와드라는 쌍두마차 리시버진은 대단히 파괴적인데요. 이들의 엄청난 스피드는 그야말로 최후방 수비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끌고 내려왔다가는 지옥을 선사할 정도인데 이건 뭐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긴 하죠. 근데 투아가 이들에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비거리에 대한 의구심이 정말 많은 선수였거든요. 여러모로 공격에 있어서 프리시즌 기대한 만큼 좋은 점들도 많고 수비도 사실 이번 경기는 돌핀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살은 내어주되 뼈는 내어주지 않는다. 즉 밴드 but not break라는 모토 아래 수비진답게 필드의 전진을 허용하지만 끝내 점수를 허용하지 않는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정말 40분 동안 수비가 필드에 나와 있을 거면 수비도 정말 지쳤을 거거든요. 거기다 수비의 운동량이 공격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생각을 해보면 팀의 역전의 가장 큰 공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티면서도 빌스를 막아낸 수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돌핀스는 이러한 승리가 지속 가능한 승리 공식은 아니에요. 수비가 늘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 경기부터 경기 막판 나오는 리시버들의 슈퍼플레이에 따라서 게임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스탯이 모두 압도된 상황에서의 승리는 요행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좀 더 정비해야 되긴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게임에서 가장 재미났던 두 가지의 플레이, 제 향수를 자극한 플레이를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플레이는 전반전 막판 조슈아 알렌이 스파이크를 했어야 할 상황에 패스를 한 플레이인데요. 다시 보니까 스냅 과정에서 공을 놓친 실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덥기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전반전의 끝에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라이브로 볼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달랐어요. 왜냐? 바로 옛날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당연히 스파이크를 해서 시계를 멈춰야 할 상황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모든 선수들과 합을 맞추고 특히나 리시버랑 합을 맞추고는 스파이크하는 척 해놓고 그대로 패스를 던져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돌핀스의 전설적 쿼터백인 댄 마리노인데요. 94년 제츠와의 경기에서 그는 마치 스파이크를 하는 듯 스파이크 신호를 온 선수들한테 보내고 수비진이 보라게끔 보내고 나서는 선수들을 라인에 응집시키고 바로 리시버가 튀어나가면서 당연히 스파이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수비진이 그대로 터치다운을 당하게 되는 명장면이죠. NFL에서 가장 상징적인 트릭 플레이 중 하나이자 댄 마리노의 역대 최고라는 팔 재능 외에 그의 지능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플레이로 이런 식의 스파이크 플레이 자체가 댄 마리노 플레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전 조시 알렌이 이 플레이를 노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나 끝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 다음은 바로 마이애미 돌핀스의 버펀트죠. 이 퍼스널 프로펙터라는 이 펀트를 차는 펀터 바로 앞에 있는 선수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엉덩이에 찰싹하고 펀트한 공이 그대로 엉덩이 볼기짝을 치고 아웃이 된 플레이인데요. 경기 내적으로도 거진 끝나버린 게임에 버팔로 빌스에게 마지막 숨결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좀 오래된 팬이라 이 엉덩이에 관한 재밌는 플레이가 떠올랐습니다. 때는 2012년 뉴욕 제츠 대 페이트리어츠의 경기로 기억하는데 NFL에서 가장 상징적인 멍청한 플레이 버펌블 경기라고 불리는 게임입니다. 당시 렉스 라이언이라는 명수비 코치 출신이 감독이 되어 이끄던 제츠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제츠의 역사 속에 몇 안 되는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풀업을 꾸준히 진출하고 AFC 챔피언십에도 진출할 정도의 강한 팀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츠의 쿼터백인 마크 산체스가 러닝인 척 플레이 액션을 하고 자기가 직접 들고 뛰는데 정말 그대로 자기 오라인의 엉덩이에 머리를 갖다 박으면서 공이 펌블이 되고 그대로 터치다운이 된 플레이인데요. 이 게임이 제 기억에 아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땡스기빙 날 했던 게임이라 전국 생중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갑자기 하늘에서 엉덩이가 떨어진 것 마냥 엉덩이가 전혀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다가 그대로 엉덩이에 들이받은 거 만화처럼 상체가 직각으로 제껴진다는 점 그리고 이어서 페이트리어츠가 터치다운까지 했다는 점 등에서 거의 완벽한 우스꽝스러운 플레이 중에 하나죠. NFL 역사 속에 나오는 명장면이 되고 여튼 이때를 기점으로 우연인지 아닌지 제치는 다시 한번 구단의 오랜 전통처럼 저점으로 가게 되고 쿼터백인 마크 산체스는 영원히 NFL의 영상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엉덩이 즉 벗과 관련된 무엇이라도 나오면 마크 산체스는 정말 끊임없이 소환되는데요. 저 또한 이 펀트를 보자마자 산체스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